원래 이제 제 자료가 원래 이제 가상화 쪽하고 도커 있잖아요. 도커 그쪽보다는 그 전에 풀스택 과정의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예제들이 까지 못한 예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까지 다 하기에는 일정상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중요한 것들만 생략해서 예제를 진행하고요.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상화도 해야 되잖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진행을 하고 최대한 요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테마들이나 뭐 이런 것들 필수적인 기능들은 수업을 진행하되 다양한 예제를 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예제들은 제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 올려드릴 테니까 분석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거까지 다 하기에는 일정상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제가 그 전에 했던 강좌는 이게 5개월 강좌잖아요. 그 다음에 또 2주 정도 온라인 강좌가 있는 강좌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한 5개월 정도. 그 전에 제가 6개월 했었죠. 온라인 강좌 없이. 그러니까 자료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다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한 달 정도의 텀이 있잖아요. 그죠? 시간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일정상 짧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화도 또 남아있고 해서 필수적인 것만 얘기를 드리고 가상화를 들어가고, 가상화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배우는 요게 이제 베이스 기술이 되는 거죠. 요게 중요해요. 가상화는 추가적으로 아시면 조금 더 이제 하실 때 뭐랄까 그랬죠? 가산점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베이스 기술을 모르면 가산점이 너무 없죠. 그래서 요거를 잘 하시는 가운데 가상화를 좀 더 하시면 가산점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을 보시고, 안드로이드는 솔직히 그냥 이런 핸드폰 개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경험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지금 예제는 많지만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최대한 필수적인 예제만 하고 가상화하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하고 프로젝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끝나면 이제 필수적인 학습을 다 하시고 가상화나 안드로이드는 추가적으로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테마 들어갔는데 이제 테마 들어가기 시작하면 로그인하고 테마 나가거든요. 테마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마무리 단계 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띄워볼게요. 테마랑 백엔드랑 한번 연동을 해봤죠. 첫 번째 노란색 테마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잠깐 텀이 있을 때 시험 친거 제가 채점을 다 했기 때문에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고 이번에 만점짜고 만점대로 말아가지고 한 4분 정도 되나. 그래서 열심히들 하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을 치셨는데 그 게시판 형태 프론트와 백엔드를 잘 어떻게 좀 만드실 줄 아시면 그 정도 기술만 익숙하게 익히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추가적인 기술들 로그인이나 테마나 이런 추가적인 기술들이고 베이스 기술을 좀 잘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이번 시험 준비를 잘 하신다는 가정에서 실무 가시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면 베이스 기술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계속 집에서 연습해 보시면 돼요. 테이블 하나 만들어서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버벅거린다, 조금 가물가물하다 이런 분들은 계속 연습하시면 됩니다. 테이블에서만. 네, 그래서 그리고 뭐 들어가죠. 테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 하는 도중에 테마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개인의 블로그 사이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다가 안 되시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그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전 강좌에서는 6개월 과정이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막 블로그 만들어 봐드리고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고 하실 수 있었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해서 가상화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 하루를 빼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쓴다는 대로 만드시면 테마 사이트 아시죠? 그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거 만드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이나 뭐 이렇게 다음부터 봐드릴 테니까
그거는 받아서 바로 시작하신 거랍니다. 아시겠죠? 거기 이력서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개인적인 블로그 사이트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부트스트랩 테마를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취미나 뭐 이런 거 있죠. 소개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리스트와 백엔드도 연동을 시켜가지고 다 시킬 필요는 없고 뭐 한두 개만 연동시켜 가지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이런 거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테마 나오다가 안 되시면 제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진행을 하고 계속 테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했고요. 네, 그래서 디자이너가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나오고 여기서 이제 백엔드도 띄워볼게요. 백엔드 띄우는 것도 가지고 네, 도커도 띄워볼게요. 네, 조금은 가지고 신경 쓰고 일단 프론트 테마랑 프론트 위주니까 화면을 보시면 클릭하면 그쪽으로 넘어가죠. 데이터가 거고 넘어가고 클릭하면 이렇게 드롭다운 돼서 넘어가게 되면서 데이터 백엔드 연동되면 이제 나오거든요.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중첩 라우팅이라 있는데 시험 칠 때는 중첩 라우팅 쓰실 필요 없고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중첩 라우팅은 팀 프로젝트 때 한번 고려를 한번 보시고 사이트 사람이 많아지면 그거를 고려할 만한데 혼자 다 하기에는 좀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간단한 라우팅, 키보드 라우팅으로 구현하시라고 충분합니다. 블로그 할 때 키보드 라우팅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를 뭐 어떻게 책으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법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이쪽으로 옮기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해하셨나요? 책으로 나와 테마를 어떻게 다루라 이런 책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니까 내가 소스 분석을 해보니까 요거는 테마 소스 있죠? 다운로드 받아서 소스 분석을 해보니까 요거는 리스트 쪽으로 가져가면 좋겠고 요거는 남겨놓으면 좋겠다고 제가 판단을 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기 뭐 무슨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개발자마다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잘 돌아가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쉬운 예제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부트스트랩 테마가 테마 개발자가 직접 코딩한 것들을 리액트 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키보드 외부 라이브러리를 쓴 것들은 HTML에 남겨놓고 이렇게 개발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90%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뭐 요거를 뭐 무슨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고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테마 상황에 따라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무슨 뭐 규칙이 있고 수학 문제처럼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보고 소스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리액트로 전환을 하면 전환이 됩니다. 90%는 진짜 복잡한 거는 좀 까다로운데 그런 거는 빼고 거의 뭐 초급이나 중급 테마 정도는 일부 고급까지도 다 됩니다.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전환하는 연습을 해보시고 이거를 가지고 블로그를 한번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테마 분석을 좀 해봤는데 프론트에 프론트나 이제 백엔드 말고 프론트에 프론트 개발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백엔드는 해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고 프론트는 재밌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백엔드 쪽이 약간 차이가 약간 있더라고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실무의 뭐죠? 여기 현업의 판단인데 어쨌든 백엔드 개발자가 약간 페이가 약간 높아서 약간 높은 프론트보다는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가르쳐 보니까 나는 백엔드보다 프론트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아기자기하고 막 전적으로 보라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풀스택을 가르쳐 드리지만 추가적으로 jQuery나 리액트 쪽을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리액트 쪽이나 공부하셔야 되고 지금 테마를 보시더라도 이 테마 개발자가 만든 거 있잖아요. 테마 개발자가 만든 거 이런 소스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지? 이게 아마 jQuery나 바닐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는 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프론트 개발자분들은 이런 거를 쭉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알려드리도록 지금 요 테마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알려드리고 약간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 옆에 메뉴가 어디서 튀어나와요? 여기서 튀어나오죠? 근데 나는 요로 붙이고 싶어. 그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의 소스를 조작해요. 아시겠죠? 조작하려면 이 사람의 소스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프론트 쪽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람이 만든 스크립트들을 분석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요거만 몇 개만 그냥 시간 줍니다. 그래서 봅시다. 아이고 포커 뒤로 느려져. 네, 그렇죠. 근데 이 테마는 그렇게 라이브를 많이 쓴 테마가 아니고 자체 메뉴만 쓴 테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테마가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래서 요래 돼 있는데 요거의 정체가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테마의 핵심은 요렇게 HTML 만든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편리한데 메뉴가 붙었다는 게 테마의 특징이죠. 요 사이드 메뉴가 붙었다는 게 특징인데 요 사이드 메뉴의 정체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코어라고 HTML에서 저희가 전환할 때 보시면 자바스크립트의 확대를 시키고 이 테마를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제가 주석으로 막아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script.js 여기에서 사이드 메뉴로 구현하는 소스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이게 대략적으로 분석한 걸 알려드리면 알려준대요. 네, 움직이지.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하실 때 여러 가지 조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작을 하시면 되냐면 보도록 하죠. 아는 부분은 바로 적고요. 약간 좀 이거는 조금 분석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한번 조작을 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조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소스 분석하는 방법 프론트 쪽에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를 보고 열심히 한번 찾아서 인터넷도 뒤지고 이 함수는 뭐지? 함수를 다 알지는 못해요. 저도. 그래서 찾아보면서 하는 거 아는 거는 그냥 이해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get element by id는 이 쿼리 셀렉터와 똑같은 거거든요. 얘가. 근데 얘를 잘 안 씁니다. 얘를 잘 안 쓰고 저희가 거의 90%는 실무에서 쓰는 그런 뭐죠? 쿼리 셀렉터로 태그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셀렉터 태그 셀렉터 이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요걸로 이제 거의 다 이제 했었죠. 그래서 90%는 요걸 쓰는데 요걸로도 가끔 이제 소스가 보입니다. 요 두 개, 한 10% 정도는 요걸로 쓰는 소스가 보여요. 그래서 두 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ID를 가져오는 건데요. 그래서 HTML ID 속성 있죠? ID에 이름이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소스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소스 분석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이디가 걸려 있으니까 사이드바 래퍼가 뭔지 찾아보셔야 돼요. 어디서 찾아봐야 되죠? HTML에서 찾아보죠. 네. HTML은 저희 어디에 있죠? 예, 저희는 홈에 있습니다. 그죠? 홈에 HTML을 전환했잖아요. 벌써 전환해서 HTML 태그가 바디 쪽 태그가 홈에 있죠. 그래서 홈 쪽에서 홈을 열어보고 네,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면 어디에 있죠? 나브에 걸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죠? 프론트 풀스택 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분석해 주시면 좋죠. 근데 이제 프론트 뭐 하실 분들은 예, 필수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공부하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 메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메뉴는 사이드바는 정체를 알았죠. 사이드바가 뭐죠? 예, 나부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분석할 때. 그랬죠? 그랬죠? 사라졌네. 따라갔네. 예, 그래서 나옵니다. 네, 아실게요. 화면이 전화를 어떻게 되죠? 나오네요. 다시. 망했네요. 망했어. 거기도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죠. 나부터 있는 태운 거를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선택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소스는 예, 뭐죠? 예, 사이드 메뉴를 위한 예,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사이드 메뉴 팍 나왔다가 팍 접혔다가 그걸 위한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기능 없어요. 테마에서 사이드 메뉴가 특징인 테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이드 메뉴 조작하기 위해서 먼저 나부 쪽에 있는 애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이제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테마를 보시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면 픽 누르면 위로 씩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밑에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픽 누르면 위로 씩 올라가는 거. 그죠? 두 가지 사이드 메뉴와 그 두 가지 기능이 있는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 소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크롤 투 탑 비지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금방 버튼 눌러서 위로 휘리릭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초기화라는 거죠. 얘는 이제 최초에는 스크롤이 없으니까 스크롤이 없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폴스로 해놓은 거죠. 그죠? 네. 그 기능 아시죠? 팍 누르니까 휙 올라가는 거. 최초의 테마를 보십시오. 최초에는 버튼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없지요? 휙 내리면 나옵니다. 아시겠죠? 휙 내렸을 때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겁니다. 최초에는 없으니까. 그죠? 최초에는 없으면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여기다가 뭔가 처음에는 폴스지만 이 변수를 이용해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요. 됐죠?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도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메뉴 토글도 컨트롤 F 하셔가지고 이렇게 되고 보시면 메뉴 토글도 여기 찾아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뉴 토글은 정체가 뭔가요? 여기 I 태그가 있고 파스, 팝아가 있는데 제가 그 외부 라이브러리 중에 부트스트랩 아이콘즈 하면서 한번 실습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아이콘 팍팍팍 노트북 끼고 뭐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얘가 I 태그가 뭐냐면 아이콘 찍는 태그예요. 아시겠죠? 아이콘 찍는 태그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아이콘들입니다. 아이콘. 그래서 무슨 아이콘이냐면 바니까 이게 바겠죠? 바인데 얘 정체가 뭐냐면 불가인데 정체가 적어놓을게요. 저희가 메뉴를 누르면 바 모양의 아이콘이 나옵니다. 또 누르면 X 모양 아이콘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다시 카메라 볼까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아이콘을 여기 바 모양 보이시나요? 아이콘 빡 누르니까 X로 바뀌었죠?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요 처리를 위한 자바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시죠? 예,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져온 거죠. 예, 바닐라는 무조건 이제 셀렉트로 쿼리 셀렉트나 뭐 이런 걸로 얘는 또 요번에는 쿼리 셀렉트 썼네. 쿼리 셀렉트로 가져와야 예,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가져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 조작을 하려고 무슨 조작? 누르면 처음에는 바 모양으로 보이다가 누르면 X 모양으로 바꿔주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놨고 이름 또 토글이라고 했죠. 보통 이게 계속 누르면 왔다 갔다 하는 거 토글이라고 하죠. 토글 메뉴로 만들기 위해서 메뉴 토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눌렀을 때 바 모양을 바꿔줘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클릭 이벤트가 걸리죠. 그래서 메뉴 아이콘에 아이콘 클릭 이벤트가 밑에 걸려 있습니다. 그죠? 이해가 가시죠? 부분이. 그래서 메뉴 아이콘 클릭 시 얘가 실행이 됩니다. 얘가 실행이 되고 최초에 프리벤트 리포트 이런 거 많이 쓰는데요. 기본 이벤트가 있는데 기본 이벤트 막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벤트 동작을 하지 못하게 막아놓는 형태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기본 이벤트를 많이 막냐면 A 태그에 링크 걸린 거 있잖아요. 클릭하면 위로 가든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게 기본 이벤트. 그게 필요 없을 때 그 기능이 필요 없을 때는 막아버릴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프리벤트 디폴트 같은 거 쓰면 됩니다. 이거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그래서 막혀있죠? 막혀있는 거 보시죠. 네. 됐나요? 네, 그렇게 됐죠?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분석할 때 내가 지금 눈으로는 보고 있는데 실제 이게 되는 거 맞나? 이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머리로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럴 때 이제 언론사를 하나씩 넣어보면 이거 메뉴 클릭 되는 거 맞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면 이게 이제 소스 분석할 때 팁입니다. 언론이나 콘솔 로깅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해보는 새로 고침하고 맞나? 네, 떴죠? 네, 그래서 아이 맞죠? 메뉴 클릭 떴죠? 그죠? 지금 현재 클릭하면 메뉴를 바를 버튼을 클릭하면 이 함수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확인,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석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다가 의심이 간다 하면 언럿이나 콘솔 로그로 넣어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팁이죠. 분석할 때 팁입니다. 네, 그래서 요 밑에서 하는 일이 이게 요게 뭐냐면 여기 이제 자바스크립트 함수인데요. 여기 자바스크립트 함수입니다. 함수. 예, 클래스 리스트는 예, 태그에 저희 클래스 속성 아시죠? 클래스 속성에 태그의 클래스 속성에 액티브가 있는지 확인하는 액티브가 있으면 그래서 클래스 리스트는 태그의 클래스 속성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하는데 클래스 속성에 지금 뒤에 액티브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액티브가 토글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액티브가 있으면 네, 그래서 약간 분석을 해보면요. 위에 태그의 클래스 속성에 액티브 속성이 있으면 반대로 갑니다. 토글이라는 것은 반대잖아요, 반대. 그죠? 1이면 0으로 바꾸고 0이면 1로 바꾸고 토글입니다. 아시겠죠? 토글인데 액티브가 있으면 네, 액티브를 제거하고요. 액티브를 제거하고 없으면 액티브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있으면 제거하고 없으면 추가하고 이렇게 합니다. 토글. 그래서 토글 함수를 자바스크립트 토글 함수를 프런트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사용해놨죠. 굉장히 편합니다. 아시겠죠? 있으면 제거하고 없으면 추가하고 계속 토글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마찬가지죠. 밑에도 토글이 걸려있죠. 그래서 사이드바 래퍼에도 토글이 걸려있고 메뉴 토글에도 토글이 걸려있죠. 메뉴 토글은 뭐였죠? 이거는 아이콘이었잖아요. 아이콘. 메뉴 아이콘이었잖아요. 아이콘 또 토글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없애고 없으면 메뉴 아이콘을 토글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X로 바꿔
x가 있으면 x를 없애고 바로 바꾸고요. 바로 바꾸고 아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x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톡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요 액티브를 이용해서 둘 다 톡을 하고 있어. 요거는 사이드바인데 사이드바 래퍼가 뭐라고 했죠? 사이드바 래퍼가 나브 태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액티브가 있으면 제거하고 없으면 액티브를 추가한다 했잖아요. 여기 무슨 의미냐면 요 의미입니다. 메뉴가 펼쳐지거나 아니면 접히고 전화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르면 펼쳐지거나 또 누르면 접히거나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얘가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얘가 이 토글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미루기 합니다. 이거 누르면 함수 t넛 안 나오냐? 뭐 만졌냐? 새로운 친구. 그래서 딱 하면 t넛죠? 펼쳐지는 이거 무슨 기능이라고? 얘가 하고 얘가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아이콘 X로 바꾸는 거는 얘가 하고 있죠. 그러면 대체 이 액티브를 추가했는데 요거만으로 메뉴가 나왔다, 접혔다 이게 가능한가? 좀 의심이 들죠? 그래서 이 액티브가 어디에 있냐면 CSS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얘가 CSS에 있습니다. 그래서 CSS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그래서 요 액티브가 어디 있는지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액티브가 어디 있냐면 CSS. 이것도 메뉴 개발자가 만든 스타일즈.css. 그래서 요 메뉴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사람이 개발하는 거는 어떻게 개발했냐면 요 메뉴 T라고 접히 바르는 거 있죠?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CSS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CSS로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두 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펼친 메뉴를 하나 만들어 놓고 CSS 디자인 박스 속성 아시죠? 박스 속성으로 미리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고 이렇게 해놨다가 클릭하면 어떻게 해요? 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드스 가로 크기 가로 또 제로로 하면 접히잖아요. 제로로 안 보이잖아요. 이해하셨나요? 두 개의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요거 보였다 하면 토글을 이용해서 이해하셨나요? 처음에는 박스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고 보여주고 그래서 탁 눌렀잖아요. 자바스크립트 탁 누르면 스타일 두 번째 스타일을 적용하는 거죠. 무슨 스타일? 위드스가 없거나 아니면 절대좌표로 3대좌표나 절대좌표를 이용해서 레프트나 라이트 있죠? 레프트 좌표를 이용해서 0번 이렇게 이동시켜 버리면 얘가 여기로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좌표 옛날에 박스 이동시켜봤잖아요. 그죠? 박스 보고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CSS 두 개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클릭하면 요 박스를 보여주고 클릭하면 접힌 박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액티브의 정체가 뭐라고요? 그겁니다. CSS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요게 요 펼친 박스의 클래스를 보여주고 액티브가 없으면 접힌 박스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렇게 스르르 들어가는 건 뭐죠? CSS에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애니메이션을 걸면 스르르 들어가죠. 이해하셨죠?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클래스를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이거 끝이에요.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하면 CSS가 그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SS에 요 액티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CSS 어디 있나? 네, 여기 있을 거예요. 사이드바 래퍼. CSS에 사이드바 래퍼.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style.css를 열어가지고 사이드바 래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픽스드, 고정돼 있죠. 고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ZINDEX 이렇게 보면 라이트가 어떻게 있죠? 라이트 0입니다. 라이트 0이면 여기 붙잖아요. 픽스드. 얘가 라이트잖아요. 라이트 0. 별로 크네요. 그죠? 그 다음에 위드스 250픽셀. 이거 조정해 보시면 되죠. 지금 사이즈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요 정도가 250픽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거 조정해 보면 됩니다. 눈으로 맞나? 조정해 보시면 됩니다. 하이트는 100%, 화면 크기만큼 100% 늘렸고요. 밑에
트랜지션을 위해서 애니메이션 걸어놨죠. 스르르르 스르르르 이렇게 하게 애니메이션이 걸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트랜슬레이트로 애니메이션 걸 때 좌표 이동도 똑같이 250픽셀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CSS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 메뉴가 지금 메뉴가 지금 녹색으로 보이잖아요. 녹색인가? 무슨 색입니까? 이 무슨 청록색인가요? 그 색깔이 이 색깔 같네요. 그죠? 디자인은 어디에서 찾는다? CSS. 백그라운드 여기 이거 걸려있죠? 이거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될 것 같은데 이 색깔 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색깔만 바꿔볼게요. 다른 거 조작하면 이상한 메뉴가 이상한 위치로 갈 수가 있으니까 뭐 색깔 바꾸는 거는 뭐 간단하잖아요. 출복사에서 뭘 바꿔볼까요? 블랙으로 바꿔볼까요? 블랙. 저는 블랙이 좋아요. 깔끔하죠? 네, 블랙. 미니걸. 새로 고치고. 블랙 바뀌었네. 맞네요. 제 예상이 맞았죠? 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테마를 그대로 쓰시면 상관없이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조금 더 프론트 개발자로 내가 좀 성공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자신만의 공부가 되는 것들이 분석합니다. 대체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하다 보면 항상 구현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패턴이 비슷해요. 그래서 쉽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 번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다 보면 이게 계속 구현하는 게 비슷하구나 이게 느끼실 거예요. 요번에 스프링 부트를 배우셨지만 제가 예전에 한 4-5개 비슷한 걸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비슷하구나 구현이 그렇게 느끼시죠? 프로트도 마찬가지로 그죠? 메뉴 사이드바는 이렇게 구현을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사이드바 래퍼가 어떻게 걸려있다고요? 요 하나가 있고 하나가 더 있다고 했죠. 하나 더 있죠. 여기 액티브 나왔죠? 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액티브를 없앴다가 넣었다가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없애면 액티브를 없애면 요 CSS 디자인이 먹히고요. 액티브를 추가하면 요 CSS 디자인이 먹히잖아요. 그죠? 두 개를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애니메이션이 걸려있죠.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걸려있고 라이트 250픽셀, 위스 250픽셀로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이트 0이었죠. 0에서 250픽셀가 어떻게 되죠? 픽 나오잖아요. 픽 그냥 나오죠. 나왔다가 0으로 하면 픽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자바스크립트에서 만든 게 아니라 CSS 디자인을 2개 만들어 놓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클릭하면 요거 보여줬다, 요거 왔다 이렇게 구현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드롭다운도 거의 그런 거예요. 드롭다운 펼쳐졌다 사라졌다 하잖아요. 디자인을 2개를 만들어 놓고 요거 보여줬다, 저거 보여줬다. 이해하셨나요? 왔다 갔다 클릭할 때마다 그런 구조 메뉴 이해하셨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간 다 돼가네. 최종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메뉴 말고 이쪽에다 붙여볼게요. 그래서 조작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조작의 대상은 요겁니다. CSS에서 2개의 사이드바 래퍼가 있어. 액티브와 액티브 없는 거. 그죠? 요거를 조작하시면 되는데 제가 조작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몇 번 시행착오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한 방에 되시라고. 원래 디자인이 좀 어렵죠. 그래서 하나 맞고요. 라이트를 맞고요. 줄복사해서 원본은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속으로 막아놓고 수정하시는 게 되도록 할때 좋겠죠. 그래서 이걸 레프트로 레프트 0으로 하면 왼쪽에 있겠죠. 라이트 0으로 하고 어쨌든 얘가 포지션이 픽스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픽스 고정은 아시죠? 위에 들러붙는 거는 탑 0으로 하시면 되고 왼쪽에 들러붙는 거는 레프트, 오른쪽에 들러붙는 거는 라이트 0으로 하시면 들러붙습니다. 됐죠? 그래서 0으로 해놓고요. 위스는 그대로 놔두고 트랜지션 X를 어쨌든
트랜지션 X가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 트랜슬레이트 Y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에 있을 때는 250 픽셀을 해놨는데 왼쪽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250 픽셀로 홈수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원본은 놔두고요.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서 조작을 한번 해주고 됐죠? 네, 됐죠? 이렇게 저장하고요. 예, 요거는 접했을 때 모양입니다. 아시겠죠? 사이즈 바가 접했을 때 액티브가 없지요. 그래서 액티브가 활성화됐을 때입니다. 여기 이제 풀렸을 때 이런 거죠. 풀렸을 때 그래서 풀렸을 때는 저장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 줄복사해서요. 줄복사해서 예, 라이트로 막아놓고 나중에 원본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막아놓고 예, 레프트를 250 픽셀로 레프트에서 250 픽셀로 움직여야 되죠. 왼쪽에 붙었으니까 이제 왼쪽을 조작해 주셔야 돼요. 그럼 되지 않을까요? 새로 둘러붙었네. 그죠? 둘러붙었죠? 예. 근데 이것도 같이 해야 되겠는데.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하실 수가 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 아이콘도 이제 이동시키면 좋죠. 아이콘도 이동시키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서 조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그거를 소스 분석하면 소스 분석 요거까지 조작을 안 하셔도 훌륭한 테마긴 한데 요거를 이용해서 HTML 고치고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색깔 맞고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원복 하시려면 다시 또 원복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 많이 넣으시면 돼요. 바 많이 넣으시고 가져서 그래서 약간 조작을 해봤고요. 내려서 근데 메뉴도 바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네, 메뉴 토글도 있네요. 메뉴 토글도 있습니다. 예, 요것도 메뉴 토글 CSS에 찾아보면 네, 포지션 픽스도 고정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조작하시면 네, 저 왼쪽으로 들러붙겠죠. 네, 이거는 내가 안 해봤는데 이거 다시 들어가고 어차피 연습용이니까 원본은 놔두고 연습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네, 스크립트와 스타일 CSS를 이용해서 조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 두 개가 예, 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위에 토글 메뉴 아이콘 있잖아요. 여기에 아이콘을 X에서 바로 바꾸는 번호를 줄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액티브를 이용해서 CSS 액티브 안 된 거와 된 거를 보여주는 디자인이고요. 두 개가 예, 같이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 이거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참고로 여기 새로운 게 나왔는데요. 데갈로의 슬라이스 폴드 있잖아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한거가 뭐냐면 얘가 뭐냐면 예, 자바스크립트에 쿼리 셀렉트 올 하시면 배열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배열 태그들. 그래서 JS 스크롤 트리거라는 애가 있는데 JS 스크롤 트리거 메뉴에 JS 스크롤 트리거라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 궁금하시면 이것도 여기 찾아보시면 JS가 없나? 여기는 없네. 요거네.
했더니 사이드바 래퍼를 선택을 해서 사이드바 래퍼를 선택을 해서요. 선택을 해서 사이드바 래퍼가 여기 걸려 있죠. 여기 걸려 있는데 이 소스를 보면 여기서 자식인 JS 스크롤 트리거를 선택을 해서 배열로 만들어서 반복문을 돌리고 있는 거죠. 밑에 맵이 보시죠? 맵이 보이시는 반복문을 돌리면서 클릭 이벤트에다가 다 전부 다 액티브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있네요. 삭제하고 있죠. 리무브로 지금 현재 액티브가 걸려 있는 클래스 특성을 전부 다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쿼리 셀렉트 올로 태그를 선택하면 여러 개의 태그를 선택하면 얘가 여러 개의 태그가 일종의 유사 배열이라고 유사 배열이라고 하는데 유사 배열 같은 경우에는 맵 함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밑에 있는 반복문 맵 함수를 쓰시려면 정확하게 배열을 쓰셔야지 배열로 배열만 됩니다. 정확한 배열만 되고 유사 배열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HTML 태그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배열처럼 생긴 게 있는데 쿼리 셀렉트 올로 만들면 배열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유사 배열이라고 하고 유사 배열은 맵 함수를 쓸 수가 없고 정확하게 배열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열로 변경을 해주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얘 대괄호의 슬라이스 콜 있죠. 얘가 유사 배열을 배열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쓰시면 결론은 이 함수를 쓰시면 유사 배열을 배열로 바꿔주는 배열로 바꾸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대괄호의 슬라이스 콜 요것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예제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런 이제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탭업까지 가시면 약간 이제 뭐라고 했죠? 좀 능숙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분들은 이걸 좀 자주 쓰시더라고요. 유사 배열을 갖다 배열로 바꾸는 이거를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은 동작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테스트 해봤거든요. 테스트 해봤는데 이거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래 부분은 분석해 보니까 주석으로 막아도 화면 이상 없어요. 화면 이상 없어요. 그래서 배열을 막 돌리고 하고 있는데요. 내가 막아봤거든요. 막고 돌려봤는데 별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왜 만들어놨는지 이해를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면 막아서 쓰시든지 아니면 그냥 놔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화면하고는 상관없고 물론 테스트는 해보셔요. 테스트 해봤는데 구석으로 막았는데도 화면이 이상 없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약간 사족이지만 조금 더 기능을 추가했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마지막이 여기 토글 메뉴 아이콘 있죠? 여기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X 아이콘으로 바꾸는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이 토글 메뉴 아이콘이죠. 여기 아까 보여드렸죠? 이겁니다. 꾹 누르면 X, 꾹 누르면 나오고 이거죠. 네, 이거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 X로 바뀌었다가 바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주는 함수가 요겁니다. 그래서 보면 메뉴 토글에 바를 어떻게 했죠? X 마크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죠? 두 개 다 쿼리 셀렉터로 바꿔서 하고 있죠. 여기서 여기 약간 분석을 해보면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막대 아이콘이죠. 막대 아이콘. 아이콘이고 얘는 뭐죠? 얘는 밑에 보니까 이거는 X 아이콘이군요. 아이콘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밑에 메뉴 토글 바 그래서 막대 아이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함수 로직을 보면 막대 아이콘이 있으면 이 부분이 걸려있죠? 막대 아이콘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리무브하고 이제 막대를 리무브하고 애드 뭐를 하고 X 마크를 애드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보이네요. 보이죠? 그래서 막대 제거 마찬가지로 클래스 리스트에 리무브 함수 여기 뭐냐면 얘가 클래스 명입니다. 클래스 명 얘가 뭐냐면 클래스를 삭제하는 함수입니다. 그렇죠? 리무브 걸려있죠? 그래서
HTML 태그에 클래스 속성 있죠? 속성에 요 파에 바라는 애가 있으면 삭제를 해요. 그러면 사라지죠. 애들은 반대로 추가하는 것이죠. 애들은 네, 그래서 애들은 추가를 하고 있죠. 추가. 그래서 지금 막대 제거하고 있고 얘는 뭐죠? 얘는 막대 X 추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밑에 거는 반대죠? 밑에 거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밑에는 이제 뭐 스크롤 하면 피리리 올라오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갑자기 휙 나오다가 팍 누르면 휙 올라오는 거 있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올 때 점차적으로 살살살살 나왔다가 살살살살 사라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밑에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현을 하고 있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함수의 목적만 적어드리면 이렇게 되면 이것도 분석해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롤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크롤 탑이거든요. 그래서 100보다 크다는 얘기는 스크롤이 일어나면 이렇게 스크롤이 일어나면 요 밑에 있는 버튼을 보여주고 스크롤을 없애면 보여주지 마라. 이런 로직이 요 안에 적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밑에 탑 버튼 있죠? 탑 버튼 누르면 위로 올라가는 버튼 있죠? 버튼 보이기, 안 보이기 처리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클릭하면 위로 휙 올라가냐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함수를 만들어놨는데 페이드인 페이드인 함수는 이거는 버튼 탑 버튼 보이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페이드 아웃은 반대로 탑 버튼 안 보이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부분은 위에는 이제 사이드 메뉴에 관련된 로직이고 밑에 부분은 버튼 눌렀을 때 휘리릭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로직이 되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어떻게 추천한다고요? 이것도 이제 안에다가 스크롤이 일어나면 얘가 실행이 되니까요. 여기다가 콘솔.로그나 콘솔.로그 이런 거 있죠? 로깅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소스 분석하실 때 되겠죠. 로깅하면서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소스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